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한 방송 건축 우방TV입니다. 오늘은 지진, 내진, 그중 내진 관련 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구조가 뭘까요? 내진구조와 일반 구조가 다르죠? 어떤 게 다를까요? 내진구조, 일반 구조,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죠. 규칙도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가에서 제정한 것이죠. 국토교통부 령. 여기 보면 건축물 구조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 하중이라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고정 하중, 자체 하중입니다. 콘크리트 무게, 철근 무게, 이런 무게죠. 자기 하중, 적재 하중, 할하중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구조물리에서 살고 있죠. 가구도 있죠. 이걸 적재 하중이라고 그럽니다. 지붕은 지붕에 적재 하중이 있죠. 눈이 쌓이면 적설 하중이 됩니다. 지붕에. 바람도 하중입니다. 바람이 불면 힘이 작용하죠. 지진 하중. 지진이 발생하면 땅속이 요동을 치죠. 그럼 건물이 좌우로 상하로 막 흔들리죠. 그 다음에 토합, 수압. 뭐 지하실에는 보면 흙도 이렇게 막 밀죠. 그 압력이죠. 지하실 외부에 물이 있으면 물도 압력이 생기죠. 밀죠. 건물을요. 온도 하중도 있습니다. 온도 하중은 뭐냐면요. 재료가 열을 받으면 늘어납니다. 뜨거우면 늘어나고 차가워지면 줄어들죠. 신축이 생깁니다. 재료에. 콘크리트도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열에 의해서. 철근도 그렇죠. 뭐 물건을 데우면 늘어나죠. 식히면 줄어들죠. 이거 온도 하중입니다. 뭐 유체압, 용기, 내용물 하중, 뭐 압력이 각종의 압력들이 있죠. 가스압이다, 뭐 이런 압력. 운반 설비, 차가 있으면 막 흔들리죠. 진동이 생기죠. 건물 내부에 모터가 있으면 막 흔들리겠죠. 건물이. 이런 하중을 전부 다 구조 설계에 적용한다. 이것이 설계 하중입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지진 하중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최근에 지진이 빈발하면서 지진 하중도 더 중요하게 되어 있죠. 더 중요하죠. 뭐 이런 하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을 옛적에는 감안을 안 했는데 지금 감안을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요. 거의 다 지진 하중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요. 경미한 것 빼고는요. 자, 그러면요. 건물에 미치는 힘이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고정 하중, 자체 하중이죠. 자체 무게. 기둥, 보, 이런 무게죠. 기초. 적재 하중은 사람이고 가구고 건물 위에 실리고 있죠. 지붕에도 하중이 있고요. 눈이 오면 눈도 쌓이죠. 바람도 있죠. 지진도 있죠. 토합과 수압이 건물을 밀고 있죠. 온도 하중이 있고 기타 압력이 있다. 그런데 이 힘이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또는 몇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건물에. 그럼 그 힘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인장, 압축, 전단, 힘,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인장은 뭘까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어느 부위에서는 잡아당긴다. 잡아당기면 끊어지겠죠. 어떤 경우에는 누르죠. 기둥은 주로 압축력을 받죠. 위에서 물건을 많이 실으면 누르는 힘이죠. 전단은요, 어떤 지점에서 자르는 힘이 있습니다. 자른다. 볼을 자른다. 스랍을 자른다. 이 전단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힘도 생깁니다. 힘은 여기 보면 모멘트라 그러는데 회전하는 힘이 막 생겨요.
물론 회전역에서 인장도 생기고 압축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 외에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힘이 작용되고 있다. 건물에는 이렇게 복잡한 힘이 이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초와 기둥과 보와 슬래브에서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분석하고 설계에 반영합니다. 건물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각종 공학, 구조 설계,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면 부실한 건축물이 되겠죠. 우리나라 구조 설계는 믿을만 합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어떤 법령을 복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88년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이 돼서 내진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2층 이상이면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또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내진 설계 대상이다. 그런데 경면, 조그마한 건물은 간소화된 기준도 있다. 복잡한 내진 설계를 안 해도 표준적인 기준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건축물이 있죠.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데 기존 건물은 내진 설계 안 된 게 많죠. 소규모 건축물은요. 주로 빌라, 연립, 원룸, 상가 건물 등 이런 거는 내진 설계 안 된 건물이 제 생각에는 한 7, 80% 되지 않겠냐 현재. 이런 것은 국가에서 내진 보강을 하면은 건축 기준 완화해서 뭐 특혜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내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주는 전문 건축사무소나 구조사무소에 의뢰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 또 반복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법입니다. 내진 영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층수가 2층, 목조는 3층이죠. 3층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또 단층이라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약 60평입니다. 60평,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게 얼마 될까요? 한 140평 되려나요? 이상인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밖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고요. 우리 건축주, 일반적인 건축주나 초보 기술자는 2층 이상은 내진 설계 대상이다. 목구조는 3층 이상이다. 층수에 관계없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해야 한다.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내진 설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2016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죠.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진 능력 공개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실까요? 어떤 건물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진 설계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붙어 있죠. 이게 내진 설계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탈락되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이 어떤 빌라나 연립이 또는 업무시설이나 상가 건물이 내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매수할 때는 이런 표시가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표시를 보고 내진 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종전에는 16층 이상만 내진 설계를 했는데 18년 6월부터는 2층 이상, 목조는 3층 이상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해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바닥 면적이 청소에 관계없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2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 1층이든 2층이든 관계없어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해라.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진 설계 대상이다. 의무사항입니다. 18년 6월 27일부터죠. 이거는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전구역이 지진구역입니다. 강원도 일부, 제주도를 빼고는 지진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보고요. 강원도 북부와 제주도는 조금 약한 지진이 발생된다. 이런 지진구역 표시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설계 잘하고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설계는 구조 내진 의무화되어 있죠. 이 마감도 중요합니다. 구체, 골조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는데 마감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골조는 멀쩡한데 바깥에 타일이 떨어지고 천정에 등이 떨어지고 천정이 내려앉으면 그것도 큰 사고죠.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는요. 이 구조 움직입니다. 이 건물이 막 요동을 치죠. 그 마감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파손이 되어버리면 떨어지면요. 사람이 다치죠. 이런 것도 감안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공은요. 기본적으로 견실해야겠죠. 그중에 콘크리트가 철근, 배근이 중요하고 특히 기초시반이 어떻게 기초를 어떤 집안에 앉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콘크리트 재료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 써야죠. KS 준수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재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시공 과정이 있습니다. 운반 시간 준수해야 되고 부어 넣기를 잘해야 되고 부어 넣기 타설이라 그러죠. 다짐 제대로 다져야 된다. 진동으로. 양생 잘 시켜야 된다. 기온에 따라서. 거푸집이죠. 거푸집과 동반이 스포트라 그러죠. 이것도 막 빼면 안 된다. 규준이 있습니다. 어느 강도 이상 되어 스포트 동바리를 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기본대로 빼면 안 된다. 철근 배경 기본적으로 우리 철근 좋다 그랬죠. 계획서 쓰시면 문제가 없다. 이 배근법이 중요합니다. 재료는 좋은데 철근이 짧으면 이어야 되죠. 이 규정이 있습니다. 정착이 있습니다. 정착이 뭐냐면요. 보가 이랬으면 어디다 꼽혀야 되냐면 기둥이 꼽혀야 되죠. 그런 걸 정착이라고 합니다. 정착. 뭐 이거는 철근 직경은 뭐 도면에 나온 직경을 써야죠. 19mm인데 뭐 16이나 13을 쓰면 안 되죠. 간격도 중요합니다. 30cm마다 깔아라. 피복 중요합니다. 피복은 뭐냐? 철근이 들어있으면 바깥에 콘크리트가 있죠. 그 철근 외부하고 콘크리트 외부선까지 거리가 피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복. 그럼 결속은요. 철근을 이렇게 막 엮으면은 그 접합점마다 잘 묶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재료만 좋아서는 안 된다. 이 배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집안. 기초 집안이 이게 문제예요. 이 포항 지진에서 문제가 많았죠. 기본적으로 단단한 집안에 기초를 안 쳐야 됩니다. 지하 수위가 높다. 땅을 파보니까 물이 막 올라와요. 지하 수위가 높은 거죠. 연약 집안, 약한 집안이죠. 뭐 갯벌이다, 뭐 논흙이다, 실터다. 이런 약한 집안. 갖다 메운 땅, 매립지. 해안하고 하천 주변은 약하다 그랬죠. 모래가 쌓여가지고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집안이 많다. 오염 집안 이거 안 되죠. 뭐 쓰레기 갖다 부은 흙, 논흙, 갯벌 이런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진하고 관계없이요. 이런 땅에 건축을
기초를 설치하면은 치마가 생기면요. 치마, 그 중에 부동 치마라는 게 있어요. 부동. 똑같이 치마가 안 되고 한쪽만 깔아앉아요. 그럼 기초가 깨지겠죠. 이론적으로 등치마는 괜찮아요. 같이 깔아앉았다가 떴다. 배처럼 말이죠. 배가 이게 파도가 치도 통째로 전체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이런 걸 등치마인데 등치마는 건축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등치마다. 한쪽이 깨지면 한쪽은 견디고 이쪽이 깨지면 저쪽이 깔아앉고 이쪽이 깨지고 뭐 이런 게 부등치마인데 기본적으로 기초는 좋은 집안에 앉혀야 된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면은 이런 흙들은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신문에 방송이 많이 났죠. 완전 반죽이 되어버린다. 땅이. 흙이 막 움직이죠. 지중해서 좌우로 상하로 움직이면서 지하수가 유입이 되죠. 그럼 완전히 그냥 반죽이 되어버리죠. 그럼 집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론에서 상세히 언급할 내용입니다. 다음 편에 방송할 것입니다. 여기는 상당한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액상화하는 것은. 다음 편에 이걸 가지고 방송을 상세히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려봤습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건축물이 어떤 피해가 생기느냐. 상고가 파괴될 수도 있고 중간층이 깨질 수도 있고 건물 독에 넘어가죠. 건물이 통째로. 기둥만 깨질 수도 있어요. 포항 같은 데 경제 보면 피로티가 있는 빌라 연립은 기둥이 깨지는 게 나오죠. 기둥이. 참고로 피로티 건물이라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면 안전합니다. 내진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피로티 건물이 피로티가 밑에 주차장이 있죠. 2층, 3층부터가 주거나 상가고요. 피로티는 무조건 위험하다. 내진 설계를 하면 관계없어요. 피로티 구조는 기둥이 많이 깨지죠. 2차 붕괴가 2차 파손이 있죠. 뭐 기둥이 이렇게 쓰러지면 가운데 벽이 깨지고 2차 피해가 있죠. 이 건물이 넘어지면 인접 건물과 충돌도 생기겠죠. 이게 우리가 911인가요? 911 미국의 그 무역센터 빌딩 확 가라앉았을 때 순식간에 가라앉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쪽만 이렇게 붕괴될 수도 있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예측 못해요. 지진은 어떤 충격으로 어떤 현상으로 올지를 모릅니다. 그걸 예상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설계한다. 이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뭐 지진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문 영역인데요. 이거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방법이 전문 영역인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다 벽을 신설하면 지진에 견딜 수 있다, 강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둥만 있고 여기 가운데 비었다, 벽돌 이런 건 아니고요.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이 보죠. 이렇게 행글 이걸 가세, 브레이싱이란 브레이싱 한다 그러죠. 이 삼각형으로 잡아주면 구조가 든든하죠. 이 철골 구조물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X자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 기둥 보강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요. 탄소 섬유 시트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기둥을요, 탄소 섬유 들어보셨죠? 이게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다 하는, 우리가 온실 같은 데 보면은 차각막 있죠. 차각막 검은 거요. 그런 질감이 나오는 재료가 있어요. 그걸 고성능 에폭시로 붙입니다. 그럼 기둥이 굉장히 보강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별도로 철근을 콘크리트를 더 친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뭐 철골 구조는 이거는 뭐 이게 기둥이고 이 본데요. 이런 코너에 이런 보강판을 넣어줘야 된다. 용접해야 된다.
이게 보인데요. 보가 이 높으면은 이렇게 철판으로 리브라 그러네요. 리브를 대어준다.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영역이니까 뭐 별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은요, 내진성 향상을 위한 시공이 중요하죠. 설계 잘 돼도 시공을 무성의하게 부실하게 하면 지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초가 앉는 집안, 이 기초 집안 분석은요 굉장히 전문 영역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칩니다.